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식이섬유란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 중 식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식이섬유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제6의 영양소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부족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해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증상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과 효능,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이상신호로 첫 번째로는 식후에 바로 졸음이 몰려온다는 것인데요. 식사 후 졸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항상 식후에 심한 졸음이 몰려온다면 식이섬유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할 경우 혈당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유발하게 되며 신체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경우 피로감이나 권태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졸음이 몰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에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식이섬유가 부족할 경우 대변의 활동이 둔해져서 섭취한 음식물이 그대로 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배가 차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될 경우 변비가 생기게 되며 노폐물과 독소가 몸에 쌓여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증상에는 식후에도 배가 고프다는 건데요. 식이섬유는 섭취 후 장내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너무 적은 양을 먹은 것이 아님에도 식후 한두 시간 만에 배가 고파온다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경우 다른 간식 등을 먹을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식사 후 다른 음식들이 당기는 분들이라면 식사 시 샐러드나 콩 등을 같이 드셔보세요. 특히 콩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네 번째 증상에는 대변이 돌멩이같이 나온다는 건데요. 대변이 돌멩이처럼 딱딱하다면 이 역시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주면 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쾌변 및 숙변 제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에는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비를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신호로 생각을 하지만 변비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면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식이섬유가 부족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섬유질이 소화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섬유질에 빠져들게 되고 같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옥수수알 소화 테스트인데요. 옥수수알 소화 테스트를 통해서도 내 몸에 식이섬유가 부족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옥수수 여러 알을 씹지 않고 알약을 삼키듯 목 뒤로 넘겨보세요. 이후에 이렇게 삼킨 옥수수알이 대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 시간을 보면 소화기관이 얼마나 건강하게 음식물을 통과시키고 있는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알이 18시간 내에 대변과 함께 빠져나온다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며
이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이섬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는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의 상승을 막아주고 담즙산의 배설을 도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며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하는 재료가 돼서 장의 활동을 촉진하고 신체 면역력을 키워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대장 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수분과 함께 부풀어 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대변의 양을 늘리고 변비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또 대장벽을 청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해주는 효능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할 경우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서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이섬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적정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권장 섭취량을 훨씬 뛰어넘게 섭취하는 경우 장 건강 악화는 물론 골다공증 등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 과다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영양소 흡수를 저하하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칼슘이나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해서 탈모나 빈혈, 뼈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기질이 영양소로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특히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 운동을 방해한다는 건데요. 식이섬유 섭취는 장 운동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가스를 많이 생성해서 장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25g, 성인 여성은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 이보다 적은 15에서 20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해조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는 장내 환경 개선과 생활 습관병의 예방 등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곶감인데요. 곶감은 하루 2개만 먹어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함유돼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장내에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네 번째로 호밀빵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밀가루로 만들어져서 빵류 중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아보카도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양질의 지질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 버섯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으로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사과산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우엉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말린 자두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자두는 변비약에 사용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을 촉진하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콩류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낭콩이나 병아리 콩은 일반 콩보다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증상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